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과 중력의 특징을 알아보고 지구계에서 중력에 의해 일어나는 중력 현상의 예시를 볼게요. 그리고 해보기와 확인 문제를 푼 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에 관한 키워드를 보면요. 뉴턴은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통해 만유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하였고 미적분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빛의 스펙트럼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달시키기도 했어요. 또한 실용적인 뉴턴식 반사 망원경을 제작하기도 했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답니다. 이런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건 뉴턴이 발표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1665년 뉴턴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유행하게 되자 대학교가 문을 닫고 뉴턴은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되어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중요한 발견들을 하게 되죠.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본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을 발전시켜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나무에 달린 사과들은 높이에 상관없이 모두 지구를 향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높이에 상관없이 물체들이 모두 지구 표면으로 떨어진다면 달 역시 지구를 향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달은 지구 주변을 안정적으로 돌고 있죠. 달은 사과와 무엇이 다르기에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달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약 38만 4,400km로 매우 멀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보다 약하게 작용합니다. 뉴턴은 이렇게 중력이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뉴턴은 또한 이 중력이란 힘이 사실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며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이 힘의 크기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힘 F는 R제곱분의 Gm1, M2가 되겠죠. 이때 왼쪽에 나와 있듯이 F는 힘, M은 질량, R은 거리고요. G는 비례상수로 중력 상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고요. 만유인력은 해석하면 만, 모든 것에 유, 존재하는 인, 끌어당기는 력, 힘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법칙, 보편중력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태양계의 행성들의 궤도 운동도 정확하게 설명되죠.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필기하고 넘어가세요. 잠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력이랑 만유인력이 정확히 무슨 관계인가요? 여러분, 만유인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우주의 보편적인 힘을 의미하고요. 중력은 더 좁은 의미로 이 만유인력 중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보통 의미합니다. 지구의 질량에 의해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만유인력과 중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게요. 자, 그럼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특징을 봅시다. 교과서의 본문을 읽고 있는 내용은 밑줄을 긋고 없는 내용은 필기하세요. 먼저 중력의 작용 방향이에요. 중력은 질량을 가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지구의 어느 곳에서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표면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지구에서 특정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m1 대신 지구의 질량 라지 m을 넣고 m2 대신 물체의 질량 스몰 m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중력 상수 G와 지구의 질량인 라지 m은 변하지 않는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m과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 r에 의해서만 변하겠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구 중력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뉴턴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는 물체의 질량 m과 중력 가속도 g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참고로 중력 가속도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공부할 예정이에요. 그럼 지구에서 위치에 따라 중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에 가깝지만 사실은 극반지름이 약 6,356km, 적도 반지름이 6,378km로 아주 약간 납작한 회전타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 중력은 거리 R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체여도 극에서는 지구 중심과의 거리 R이 작아서 더 큰 중력을 받고요. 적도에서는 R이 커서 더 작은 중력을 받게 됩니다. 저위도로 갈수록 중력이 감소하네요. 정리하시고요. 또한 물체가 지표면에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지구 중심과의 거리 R이 길어지니까 작용하는 중력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기억하면 쉬우니까 직접 그려보면서 위도와 높이에 따른 중력 변화를 기억하세요. 중력의 특징 세 번째, 여러분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무게란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지표 부근에서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는 약 9.8N인데요. 이때 뉴턴은 힘을 표현하는 단위고요. 만약 질량이 2kg이라면 이 2배인 19.6N의 힘을 받겠죠. 이렇게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지구로부터 더 큰 중력을 받아요. 또한 앞에서 지구의 어느 곳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인 무게 또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이 무게라는 것은 질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질량은 중력과는 상관없는 물체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어도 항상 일정해요. 참고로 몸무게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을 사용하긴 하지만 측정한 무게를 지구의 평균 중력을 고려해 질량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지면 그 값이 변해요.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예시를 통해 무게와 질량의 개념을 비교해 볼게요. 지표 부근에서 질량 1kg의 물체의 무게가 약 9.8N이므로 6kg인 물체의 무게는 6을 곱하면 약 60N이에요. 같은 물건을 달로 가져간다면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작아서 작용하는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체여도 그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어서 10뉴턴으로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이 달에 가면 무게가 가벼워져서 공중에 몸이 둥둥 뜨므로 정상적으로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94쪽으로 갈게요.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공을 던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던져진 공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지구 중심 방향인 지표면을 향해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공은 처음에 위로 올라가지만 점점 느려지다가 방향을 바꿔 다시 지표로 떨어져요.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 대기가 지구 중력에 붙잡혀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이들이 지표 부근에 모여 대류하기 때문에 바람, 비 등의 기상현상이 발생하죠. 지구의 대기는 수소, 헬륨 등 가벼운 기체에는 지구를 많이 벗어나고 무거운 질소와 산소 기체가 많이 남아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 무거워 하강합니다. 이렇게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공기의 수증기가 비나 눈의 형태로 중력에 의해 지표로 떨어져 지대가 낮은 바다로 흘러갈 수 있고요. 네 번째, 이렇게 물 또는 빙하가 흐르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표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바다 생물이 부력이 없는 육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력을 견디기 위한 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어요. 부력은 물체를 둘러싼 유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받는 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부력이 없으면 중력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육상 동물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을 갖게 되었고요. 식물 뿌리는 중력 방향을 향해 자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 해보기에서 다른 사례 4가지를 더 볼게요. 첫째,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현상을 중력으로 설명해 보자. 여러분, 그림은 지구와 달을 지구 북극 방향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달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어디에서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이것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타깝게도 가끔 뉴스를 보면 해안가로 올라온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어요. 포유류인 고래가 육지에 올라오면 숨을 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 바닷물 속에서 고래는 자신의 큰 질량 때문에 중력을 크게 받지만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육지로 올라오면 이 부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질량에 의한 중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몸무게가 폐를 짓누르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중력이 사라진다면 지구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다면 무게가 무겁거나 가볍다는 구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지구와 생명체의 현상 중 중력과 관련이 있는 다른 예를 찾아보자. 여러분, 새들은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죠. 조류는 뼛속이 비어 있어 뼈가 가볍고 가벼운 깃털로 덮여 있는 등 하늘을 날기에 적합하게 진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지구의 자연계에는 중력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과 자석과 자석 사이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자기력, 물체의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 등등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힘들이 작용하며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자연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바로 역학적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1번. 지구상의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며 지구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힘은? 네, 중력이죠. 2번. 자연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 시스템이 유지되죠. 3번. 지구와 달리 달의 대기가 없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중력은 R제곱분의 M1, M2에 비례한다고 했죠. 달은 지구와 다르게 질량이 작아서 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대기를 붙잡아 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에 의한 풍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복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89페이지 자유낙하 운동과 중력 가속도에 대해 배우겠습니다.